안녕하십니까. 충주시 노인복지관 영어를 담당하는 강사 강광성입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19일 개강 후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되다 보니 뵙고 싶었지만 뵙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뵙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 제목은 콩글리시와 잉글리시입니다. 즉 한국어식 영어와 원어민 영어입니다. 강의 순서는 콩글리시 즉 한국어식 영어란 무엇인지부터 다른 영어권 방식의 영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콩글리시 즉 한국어식 영어란 무엇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글리시란 코리안 한국어와 잉글리시 영어가 결합된 한국어식 영어입니다. 영어의 중에서 한국어의 기준을 적용하고 영어 문장을 표현할 때 한국어의 문법적인 것들이 사용되어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 어휘 및 표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콩글리시 종류를 알아보면 첫째, 원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는 말로 예를 들면 술을 마실 때 건배라는 뜻으로 원샷이라고 하는데 원샷의 샷은 소다는 뜻으로 원래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는 콩글리시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언어는 bottoms up입니다. 둘째, 표현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말로 예를 들면 에어 컨디셔너를 줄여 에어컨으로 쓰지만 이는 정확한 영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에어컨 대신에 에어 컨디셔너라고 표현해야만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원어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면 휴대한다고 해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원어민들은 핸드폰이라는 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어는 셀폰, 셀룰러폰, 모바일 폰입니다. 이렇듯 콩글리시 종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표현들을 찾아 정확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통해 한국 안에서만 사용되는 콩글리시와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잉글리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피와 튀김과 햄버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콩글리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트는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트의 정확한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콤보입니다. 콤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콤보. 다음 그림에서 보면 시험을 치르고 있죠. 칠판에 exa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시험지를 훔쳐보고 있죠. 이런 경우를 콩글리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컨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컨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영어 표현은 뭐가 될까요? cheating입니다. cheating. cheating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cheating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한 사람이 얼굴에 석고를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콩글리시에서는 기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어 표현을 알아보면 캐스트입니다. 캐스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이 삐었을 때 그쪽에다도 기부스 하는 경우를 캐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기부스란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기부스란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캐스트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림을 보시면 한 남성이 지금 화장실에서 굉장히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변기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 남자는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토해내는 거죠. 이 술을 마시고 이렇게 토하는 것 또는 술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먹거나 토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오버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콩글리시는 오버이트. 이 말은 우리말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vomit, throw up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vomit, throw up.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꼬마가 피에로 복장을 하고 있죠. 피에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국에서는 피에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클라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클라운이라는 것은 어릿 광대의 모습을 클라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클라운. 클라운이지만 L 대신에 R을 치면 크라운은 왕관이 되겠죠. 다음 그림에서 보면 한 여성이 조리기구를 가지고 뭘 조리하려고 하고 있죠. 이 기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일렉트릭 레인지 또는 전자 레인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 레인지나 일렉트릭 레인지라고 해서 원어민들이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다음 그림을 보시면 두 여성이 진열장 앞에서 뭔가를 구경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눈여겨 한다고 해서 아이 쇼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 콩글리시로 정확한 영어 표현은 지금 두 여성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쇼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를 윈도우 쇼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쇼핑이란 말은 콩글리시고 잉글리시는 윈도우 쇼핑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한 여성이 This is a wake up call이라는 표현이 문자가 뜨면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이나 우리 숙소에서 매일 아침 프론트에서 전화를 걸어주는 경우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콩글리시로는 아침에 전화를 건다고 해서 모닝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니고 정확한 영어 표현은 wake up call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wake up call.
wake up call. 오케이.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나인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나인볼은 이것을 우리가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서 콩글리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포켓볼이라고 씁니다. 포켓볼. 그러나 이것 또한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풀. 우리 참고적으로 당구는 빌리아즈란 말을 쓰죠. B-I-L-L-I-A-R-D-S입니다. 그래서 포켓볼을 영어로는 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여성이 지금 커피를 만들고 있는데 이 여성들은 정식 직원이라기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즉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를 우리가 아르바이트라는 이것은 독일어에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영어 표현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part-time job이라고 얘기합니다. part-time job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part-time job. 오케이.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컴퓨터는 우리가 통상 콩글리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노트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랩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컴퓨터는 랩탑, 즉 랩이라는 뜻은 무릎이죠. 무릎 위에다 놓고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랩탑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놓고 하는 것을 데스크탑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노트북이라는 것은 공책이란 얘기고 노트북은 컴퓨터의 이름이 아니고 랩탑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금 현재 그 5개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우리는 콩글리시로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이라고 그랬죠? 핸드폰인데 이 경우 또한 콩글리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어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폰, 셀룰러폰, 모바일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폰, 셀룰러폰, 모바일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셀폰, 셀룰러폰, 모바일폰.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는 두 가지의 그 표현을 콩글리시와 잉글리시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위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곧 여름이 다가오면 이것을 켜야 되겠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에어컨이라고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리모컨이라고 그렇죠. 이거 둘 다 영어일까요? 영어 표현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면 에어컨은 콩글리시고 정확한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에어 컨디셔너입니다. 에어 컨디셔너인데 한국인들이 에어와 컨만 합쳐서 준말로 사용해서 에어컨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이라는 정확한 영어 표현은 에어 컨디셔너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컨이죠. 이건 콩글리시에서는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영어 표현도 이것도 준말입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리모트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컨트롤을 생략하고 리모트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과일과 야채를 용기에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는 경우를 썩는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콩글리시에서는 믹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 또한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한 영어 표현은 블렌더가 되겠습니다. 블렌더. 그래서 블렌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의 남성들이 지금 현재 술잔을 짠하고 있죠. 이 경우는 앞에서 봤던 경우인데 전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이 경우는 우리는 두 사람이 하는 경우는 원샷이라고 그렇죠.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나 이걸 정확한 영어 표현은 bottoms up이 되겠습니다. bottoms up이라고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서 콩글리시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영어의 많은 어휘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 중에 단어 기원이 영어인 것이 콩글리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들어온 말은 일본어식 영어 표현을 발상이나 발음을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후 발생한 단어는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서로 결합하거나 본래 영어 의미와 다른 의미가 사용되거나 확장, 축소돼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합성어도 있었고 긴 단어를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하게 준말도 사용을 했고요. 준말 중에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낯선 한국어식 영어들이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많죠. 에어컨, 리모컨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무역과 광고 발달로 말미암아 특정한 회사의 상품명을 보통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상품의 보통명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정한 회사의 상품명이 널리 알려져 그 특정한 회사의 상품명이 다른 회사의 상품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에 의해 소리와 뜻이 바뀐 표현입니다. 한국어의 마담은 프랑스어의 마담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어의 마담은 남의 부인을 높이는 정중한 말이었지만 한국어로 들어와 술집 여주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살롱,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롱이나 카페는 프랑스의 마담, 귀족들이 전시회도 하고 담소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뜻이 완전히 바뀐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어의 셀프는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어휘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오면서 셀프는 스스로 못못하다란 의미로 쓰여 음절이 나뉘어 셀카와 같은 파생어도 생성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